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나무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6번째 단원의 여러가지 사각형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여러가지 사각형, 말 그대로 직사각형도 공부를 하고 마름모도 공부를 하고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그런 애들을 공부를 할 텐데, 걔네들 사이에 어떠한 포함 관계가 있는지 혹은 어떠한 공통 성질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면서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각형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빈칸에다 아무데나 적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 사각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한번 보죠. 우리가 여러가지 도형 중에서 4개의 선분으로, 그쵸? 이렇게 선분 4개로 연결되는 다각형, 우리가 이걸 이제 사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각형에 모둠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사각형이라는 이런 큰 모둠이 있는데요. 사각형이라는 큰 모둠이 있는데, 근데 그 사각형 중에서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는 사각형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요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얘랑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애들만 우리가 따로 모아서 이름을 주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좀 이따 정리를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걔네들을 따로따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여러가지 사각형들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포함관계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하기 편하고 공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다리꼴이 지금 결과적으로 한 쌍의 변이 평행하는 사각형인데, 그럼 이 안에는 나머지 한 쌍, 즉 여기하고 여기도 평행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한 쌍의 변이 평행하는데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하는 사각형이 있을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고, 다시 말해서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모두 평행한 사각형을 따로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앞단원에서 공부했던 뭐예요?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는 이 직사각형은 뭐냐면은요, 이 평행사변형 안에서 얘랑 평행하면서 여기가 모두 내 각의 크기가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모아서 이제 우리가 따로 직사각형이라는 모둠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 안에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평행사변형만 모아서 직사각형이라는 모둠을 이렇게 따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여러가지 사각형 중에 첫 번째 사각형은 바로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본교재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직사각형. 자, 우리가 이 도형 단어는 뜻, 이제 정의, 조금 어려운 말로, 그 다음에 뜻과 성질을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뜻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뜻. 자, 직사각형의 뜻은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 직사각형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걸 밑에다 우리가 수식을 쓰게 되면 각 A는, 각 B는, 각 C는, 각 D와 모두, 여기는 이제 4개의 각이 모두 크기가 같고, 당연히 얘는 90도로 똑같겠죠. 그렇죠? 똑같은 4개를 다 더해서 360도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직사각형 뜻은 이렇게 간단해요. 내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다. 자, 그럼 성질은 뭐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직사각형의 성질이 됩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자, 우리가 이제 수식을 표현해 보게 되면 여기가 대각선 BD하고 여기는 대각선 AC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선분 BD와 선분 AC의 길이와 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핑크색으로 설명 그려볼게요. 이 AO와 OC가 같고, 그 다음에 BO와 OD도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분 AO와 선분 OC와 그 다음에 이것도 선분 BO와 그 다음에 선분 OD의 길이가 모두 다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평행사변형 사이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직사각형이라는 모둠은요, 평행사변형 안에서, 평행사변형 중에서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평행사변형을 따로 모아서 만든 사각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평행사변형이므로 우리가 앞 단원에서 공부했던 평행사변형의 뜻과 성질을 모두 다 만족한다는 얘기죠. 평행사변형의 뜻, 마주보는 두 변에 서로 평행한다라는 것도 만족하고, 평행사변형의 여러 가지 성질이 있었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든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든지, 대각선이 서로를 반으로 나눈다라든지, 한쪽 두 각의 합이 180도이다 라든지, 그죠? 그런 걸 모두 다 직사각형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다시 한번, 모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므로 평행사변형의 모든 뜻과 성질을 만족한다. 우리가 문제를 쓸 때, 풀 때 쓸 수 있다. 그렇다고 하지만 모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인 건 아니다. 모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인 건 아니다. 평행사변형이 모두 다, 그쵸? 각이 90도인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평행사변형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뭐 연무중에 다니는 중학생이 있고, 그 중에 3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이 있죠. 그쵸? 3학년, 2학년, 1학년. 이 안에 A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A가 속한 이 2학년 중에서는요, 우리가 이 A라는 친구는 연무중 학생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연무중 학생이 2학년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뭐뭐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은, 그러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냐라는 얘기인데, 한 내각, 한 각이 되겠죠?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90도가 만약에 되면은요, 평행사변형은 일단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돼요. 그 다음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되면 저절로 여기도 90도가 되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90도가 되게 되면서 네 각이 모두 90도로 같아지게 됩니다. 저절로요. 하나만 90도가 돼도 평행사변형은 그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성질에 의해서 내각의 크기가 저절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인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평행사변형의 한 각이 90도가 된다면 직사각형의 정의를 충족시키면서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조건이 있나 봐요. 자, 무엇이 같은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입니다. 우리가 이 3번이 직사각형의 뜻, 그죠?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정의를 만족시키는 조건이었다면, 이 4번은 이 직사각형의 성질 뭐였나요, 여러분들? 여기 위에 갈색으로 칠해볼까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 중에서 무엇의 길이가 같은 게 되겠죠? 대각선의 길이. 자, 평행사변형 중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 있다면, 대각선이 같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의 뜻과 성질, 그 다음에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 사이의 관계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은요, 우리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다 그리지 말고요, 우리가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 사이의 관계는요, 평행사변형이라는 모둠안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사각형,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사각형 중에서 하나만 딱 꺼내도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평행사변형 있는 애들 중에 여기서 하나 꺼내게 되면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래서 직사각형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추가 조건을 이렇게 3번, 4번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에 관한 기초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1번, 직사각형은 무엇이므로? 일단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평행사변형이므로,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대각선이 서로를 어떻게 한다? 2등분한다 라는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직사각형도 대각선이 서로를 반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추가로 강력한 성질 하나를 갖는데, 그 대각선의 길이도 같다라는 얘기가 있겠습니다.
대각선의 길이도 같다. 자, 그래서 요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면서 길이까지 같다라는 거죠. 자,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지금 직사각형이고 직사각형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를 똑같이 반으로 나누니까 여기 있는 x는 당연히 4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오른쪽 문제. 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니까 여기 6, 여기도 6이 되고 그 대각선끼리 길이도 같기 때문에 여기는 이 빨간색 대각선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핑크색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x는 자연스럽게 6 하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쉬워서 그쵸? 선생님 왜 이렇게 쉬운 걸 문제를 냈을까 라고 하겠지만 우리 기초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직사각형은 마찬가지 우리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고 길이까지 같기 때문에 똑같은 애들이 2등분 되니까 이렇게 길이가 모두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x는 여기는 5와 똑같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오른쪽 문제는 마찬가지 여기가 다 똑같으니까 여기도 6 여기도 6이 돼서 x는 12 하고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의 각의 성질에 관한 기초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요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1번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므로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마주보는 각,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걸 쓸 수 있게 되고요. 2번 직사각형은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이므로 이웃하는 각의 크기 합이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된다? 180도. 지금 1, 2번은 다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갖는 성질이죠. 3번 직사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 한 각의 크기가 몇 도다? 90도다. 이거는 직사각형의 정의죠. 네, 뜻입니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쉬운 문제를 굳이 시간을 길게 끌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각 xy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일단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고 길이까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럼 2등변 삼각형은 밑변의 양 끝각이 같으니까 여기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x는 35도고요. 직사각형은 이 한 각의 크기가 90도잖아요. 그런데 x가 지금 여기가 35도라고 우리가 풀어냈기 때문에 y는 90도에서 35도를 빼서 55도다 라고 바로 풀 수 있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바로 이렇게 길이가 같은 대각선들 표시를 조금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게 모두 다 2등변 삼각형이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은 이게 2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여기가 42도면은 여기도 42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90도에서 이 42를 빼면 되겠죠. 48이 될 거고요. 그러면 x는 여기에 있는 이 갈색 삼각형도 2등변 삼각형이 될 거기 때문에 48이 될 겁니다. x가 48이 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y는요, 여기 있는 이 각과 똑같겠죠. 막각지각으로 똑같기 때문에 y는 180에서 삼각형 전체 180 각에서 48을 두 번 빼면 되겠네요. 네, 48 곱하기 2 그래서 180 빼기 96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얼마가 되죠? 네, 84가 되겠네요. 이렇게 너무 쉽죠? 여러분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바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각 y죠. y는 직사각형 한 내각이니까 당연히 90도가 돼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5도인데 뭐 푸는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라서 여기가 직각이고요. 그럼 우리가 얘가 삼각형의 합이 180도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건데, 직각 삼각형에서는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의 합이 9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x는 자연스럽게 55 하고 여러분들이 딱 3초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오른쪽 직사각형 문제가 되겠고요. 마찬가지 대각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같은 부분의 길이를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줘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2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여러분들. 2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그걸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가 일단 90도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핑크색 직각 삼각형에 여기는 이 40도와 y를 더한 게 90도니까 y는 50도 하고 바로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 빗금친 부분이 지금 1인변 삼각형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도 4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 각 x는요, 여기 있는 이 빗금친 녹색 2등변 삼각형 중에서 이 내각의 외곽이 되겠죠. 우리가 삼각형에서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 여기서는 이 40도, 이 40도 두 개가 되겠죠.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80도 하고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 푸는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나 성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선생님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보다 머리가 굳지 않고 또 똑똑하시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선생님 방법이 아니더라도 답이 맞으면은 잘 푸신 게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보다 조금 더 너무 많이 길게 풀게 되면은 그건 조금 풀이의 효율성이 떨어진 거는 맞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뜻과 성질의 기본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짚고 넘어갑니다. 1번, 직사각형의 뜻, 조금 어려운 말로 정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뜻은 내각의 크기가,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 도형 안에 있는 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번 직사각형의 성질.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합니다. 이게 이제 직사각형의 대각선에 관한 성질이죠. 사실 조금 공부를 민감하게 하신 친구들은 선생님 어차피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라는 것은 직사각형에서 갖는 성질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갖는 성질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의 성질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걸 2등분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될 등변사다리꼴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외우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좀 문제에서 주어지는 설명하는 건 옆에 그림에 다 나와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x, y의 값을 구하여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전체가 12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12가 되고 그거의 반인 y는 당연히 6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요. 그렇죠? y는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각이, 그렇죠? 여기 있는 23이랑 더해서 90도가 나와야 되는 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7도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이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x는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양끝각으로서 그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x는 67도하고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x 더하기 y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끼리 더하게 되면 73이 나오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직사각형 문제에서 이렇게 대각선이 두 개가 그어지면은요, 같은 대각선에 잘라지는 4개의 부분을 그냥 같다라고 써놓고 시작하시면 눈에 확 들어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x는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랑 똑같은 게 x의 길이, 요 길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길이는 당연히 여기 전체 14의 절반이기 때문에 x는 빠르게 7 하고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각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각이 25랑 더해서 90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65도가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이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각 y도 여기는 65도랑 똑같아야 되겠죠. 이유는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양끝각이 같기 때문이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 더하기 y는 72도하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의 참거짓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쭉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가볼게요. 여기 다 모두 똑같고요.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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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똑같다. 자, 이러면 직사각형의 정의와 성질을 다 모두 그림으로 표현된 게 되겠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기억. AO와 DO와 같다. AO는 여기가 되겠고요. DO는 여기가 되겠죠. 당연히 같고요. 자, 니은 각 BAD면은 여기를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BAD가 90도다. 우리가 이미 여기 90도인 거 체크해 놨죠. 맞는 말. 3번 디귿 AOB, 이제부터 녹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AOB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와 AOD 여기에 크기가 같다. 이게 크기가 같은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크기가 같으려면 둘 다 90도여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서로 90도로 만난다라고 공부한 적은 없죠.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삼각형 ABO, 이건 갈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ABO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갈색 삼각형과 ADO
ADO면 여기에 있는 이 핑크색 삼각형,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 자, 눈으로 봐도 합동이 아니고요. 일단 그죠? 눈으로 봐도 합동이 너무 극명한 게 아니라서 이게 왜 틀린지 설명하는 것도 조금 민망하네요. 그죠? 당연히 합동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되겠죠. 자, 옆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일단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 체크 이렇게 해두고요. 쫙, 쫙, 쫙. 자, 우리 머릿속에는 얘는 평행사변형도 돼 라는 걸 꼭 잊지 맙시다. 기억, AB와 AD의 길이가 같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길이가 같다. 당연히 틀린 말이죠. 이게 만약에 길이가 같다면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 되겠죠. 자, 니은 번 볼까요? AO는 DO다. 자, AO는 DO다. 우리가 이미 같다라고 표시해 놓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각 ABC면은 여기 있는 이 각을 얘기하게 되겠네요. 이 각은 90도다. 우리가 90도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딱 아까 해놨죠. 직사각형의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리을.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갈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AOB면은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OD면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색깔로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눈으로 딱 봐도 각의 크기가 절대로 같지 않죠. 그렇죠? 틀린 말이 되겠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음 AOB, 삼각형 ABO네요. ABO. 갈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ABO 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O,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가 되겠죠. 똑같은 유형이 나왔네요. 당연히 합동 아니고요. 포개어지지 않죠. 합동이 아닌 이유는 포개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합동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자, 비읍 볼까요? AOD 조금 지우고 한번 선생님이 다시 깔끔하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AOD 어디 있죠, 여러분들? AOD 여기가 되겠습니다.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BOC 요 삼각형은 합동이다. 자, 합동이 맞죠, 여러분들? 그죠?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합동인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너무 이유가 많지만, 그렇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같고요. 여기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이 막곡지각으로 똑같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각의 크기가 같은 SAS 합동이다라고 증명할 수도 있고요. 합동 조건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쓸 수 있죠.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각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얘랑 같아지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SSS 합동이다라고도 증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니은, 디귿, 비읍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우리 대전제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맞는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암기하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핵심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보죠. 한 내각의 크기가, 한 각이 되겠죠.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여기가 90도다라고 이렇게 한 각이 90도가 되게 되면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위해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9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은 180도다라는 게 있겠죠. 그럼 여기가 90도가 되면 여기도 이제 자동으로 90도가 되겠습니다. 얘랑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남은 한 각도 90도가 되면서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각 하나만 90도가 돼도 그 성질에 의해서 저절로 각 4개가 모두 다 90도로 바뀌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2번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다시 직사각형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직사각형의 성질 중에 있었죠. 직사각형의 성질 중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럼 당연히 그 성질을 만족하는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잘 기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각이 90도가 되거나 대각선의 길이가 같거나.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BC의 길이가 5cm다. 여기의 길이가 5cm다. 이거는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이에요. 이건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죠. 이미 평행사변형이 되어 있는데 굳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충족시킨다 그래서 그게 직사각형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틀린 말. 자, 그 다음에 OD가 볼까요? 틀린 말이 아니라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OD의 길이가 4cm다. 여기의 길이는 4cm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얘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에요. 니은은요.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이게 우리가 추가된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되는 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디귿 AB의 길이가 5cm다. AB의 길이가 5cm다. 여기가 5cm가 되게 되면은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 5cm면 여기도 5cm가 되고, 그런데 여기가 추가로 5cm가 되면 이렇게 5cm가 되면서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직사각형이 되려면 네 변이 아니라 네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디귿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를 볼까요? AC의 길이가 8cm다. 자, 지금 여기가 8cm가 되면은요, 이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대각선도 8cm, 이 대각선도 8cm가 되면서 직사각형의 성질 중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 거죠. 직사각형의 성질을 만족하니까요. 그 다음에 미음번 각 A가 90도다. 아하, 여기가 90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핵심 내용에서 확인을 했듯이 평행사변형은 한 각이 90도만 돼도 저절로 직사각형이 된다는 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 AOD가 90도다. AOD면 여기가 90도다 라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대각선과 대각선이 서로 수직한다라는 얘기인데, 직사각형의 대각선과 대각선이 서로 수직할 필요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잖아요. 직사각형 조금 이렇게 널찍하게 그리면 여기가 90도가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읍은 직사각형의 성질은 아니죠. 그래서 리을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주어진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거가 되겠습니다. 바로 보기로 들어가 볼까요? 자, CD의 길이가 6cm다. 아하, 여기가 6cm가 되면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여기 6cm, 여기도 6cm, 여기도 추가로 6cm가 되면 여기도 6cm가 되면서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지죠. 이건 직사각형이 아니죠. 직사각형은 네 변이 아니라 네 각이 같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AC가 8cm다. 여기가 8cm가 되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직사각형의 성질 중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ADC가 90도다. ADC면은 여기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한 각이 90도가 되면 평행사변형은 저절로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맞는 조건이 되겠고요. 1번 각 AOB가 90도다. 여기가 90도다. 우리가 대각선이 서로 직각으로 만난다라고 그래서 직사각형인 건 아니다라고 앞에 문제에서 바로 확인을 한 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 다음 조건을 추가할 때 직사각형이 되지 않는 것은 이다라고 그랬네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AO와 BO가 같다. 자, AO는 이 길이고요. BO는 여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땡땡이 되고요.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땡땡이 되면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번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면서 직사각형의 성질을 만족하게 되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 자, 각 A와 각 B가 같다.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각 A는 여기고요. 각 B는 여기인데 두 개가 똑같이 X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되잖아요. 그럼 X 더하기 X가 180도가 되기 때문에 2X가 180도가 돼서 X가 얼마가 된다? 90도가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2번 조건은요, 얘도 90도고 얘도 90도야 라는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저절로 네 각이 모두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3번 각 D가 90도다. 자, 우리가 이런 평행사변형에서 각 하나만 90도가 돼도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90도가 되고,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듯이 이웃하는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90도가 되면 저절로 여기도 90도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90도가 되면서 이 한 각만 90도가 돼도 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AC와 BD가 수직으로 만난다. 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직사각형을 조금 널찍하게 그려보게 되면 대각선이 수직으로 안 만나는 직사각형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해서 직사각형인 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에서는 어긋나게 됩니다. 자, 5번 볼까요? 5번은 OAB. 자, OAB가 지금 현재 어디냐면 각 OAB가 여기죠, 여러분들. 이 각의 크기와 그 다음에 OBA, 요 각의 크기가 같다. 자, 이 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요, 여러분들. 자, 이걸 삼각형으로 봤을 때 이 밑변의 양 끝과의 크기가 같은 거니까 여기가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5번과 1번은 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5번 역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보장해주면서 직사각형의 성질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딱 생각하시면 되죠. 정의를 충족시키거나 성질을 충족시키거나. 직사각형의 정의는 뭐였죠? 내 각의 크기가 같다. 성질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시작합니다. 1번 AC의 길이가 BD와 같다. 이거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죠. 직사각형의 성질을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AO와 DO와 같다. 자, 얘랑 같다라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을 서로 반으로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서 여기도 땡땡이 되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서 여기도 땡땡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2번 내용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1번과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3번 각 BCD가 90도다. 각 BCD가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 여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평행사변형의 한 각이 90도만 돼도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건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지겨우니까요. 자, 4번. 자, 각 BCD가 ADC와 크기가 같다. 자, BCD 크기를 찾아볼까요? BCD 여기하고, 자, ADC 여기의 크기가 같다. 자, 얘랑 더하면 180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크기까지 똑같으면 얘도 90도, 얘도 90도여야지 둘이 크기가 같으면서 180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얘는 저절로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로 같아지게 됩니다. 자, 5번 볼까요? 각 BAD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BAD 어디 있나요? 자, 이 각의 크기와 자, BCD 여기는 이 각의 크기가 되겠네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의 성질이고요.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모두 직사각형인 건 아니다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의 성질이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죠. 평행사변형까지밖에 보장을 못 해주는 거죠.